여러분이 어린 시절 갖고 놀았던 가장 마지막 장난감은 무엇인가요? 그 기억은 까마득하지만 인류는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의 기질을 갖고 있고 문화는 놀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가장 고가의 장난감이자 로망, 바로 슈퍼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슈퍼카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기차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비젠라이프에서 오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한 F4 슈퍼카를 만나러 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F4 전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이런 걸 보고 눈호강, 심쿵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말 그대로 드림카 퍼레이드 현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등장하시는 건가요? 네. 새로운 차가 있는 곳에 항상 제가 따라갑니다. 산업부 송민아입니다. 네, 역시 신차 출시 소식에 발빠르게 달려오셨네요. 그럼요. 네, 제가 언제나 이 차량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현장에 정말 발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빠르게 굴러왔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슈퍼카가 조금 남다른 특징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 슈퍼카는 심장이 두 개입니다. 전기차의 어떤 심장과 네. 그다음에 이 내연기관의 심장 두 가지를 모두 합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런데 좀 엔진 소리에 열광하시던 분들은 이 소식에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또 엔진 소리의 어떤 그 매력을 뛰어넘는 어떤 매력들은 또 뭐가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트렌드에 강한 비젠 라이프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차가 저희가 오늘 살펴볼 차량인 건가요? 맞습니다. 자, 보시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차량이 또 우리를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무려 1000마력짜리.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차네요. 이 날렵한 체구에 정말 네. 엄청난 심장을 탑재한 그런 차량이 바로 이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페라리 하면은 보통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을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루 컬러를 띤 이 색도 네. 굉장히 나름 매력이 있고요. 이 F사에서 첫 차를 구입하시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이제 빨간색이나 또 노란색 이런 좀 원색적인 색상을 좀 많이 고민하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때는 좀 이렇게 빨간색, 원색 이런 분을 찾으시는데 중고차 시장에서도 이런 또 빨간색과 원색 이런 좀 노란색 이런 원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중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차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특이한 거는 이 F사의 차량을 뭐 여러 번 이제 구입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좀 다른 색상들, 뭐 블루 색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은색, 흰색과 같은 이런 무채색들 이런 색상들을 또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또 세련된 것 같아요, 굉장히. 굉장히 세련됐죠. 앞부분을 좀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일단 느낌 자체가 굉장히 날렵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이 슈퍼카의 기본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헤드램프 부분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헤드램프가 좀 뭔가 좀 정면을 굉장히 좀 네, 매섭게 바라보는 응시하는 듯한. 듯한 뭐 이렇게 약간 맹수가 네. 이렇게 뭔가 먹이를 포착할 때 그 표정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앞부분을 오면은 이 앞부분의 범퍼 라인이 굉장히 또 각이 굉장히 날렵하게 뾰족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전형적인 그런 스포츠카, 슈퍼카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차체가 굉장히 낮아요. 네, 굉장히 낮네요. 저희가 이 옆면을 따라서 쭉 가면서 이 라인을 따라가면은 네. 이 제일 높은 부분에 있는 이 라인이 불과 1.2m 정도밖에 안 돼요. 오. 예, 그래서 사람이 옆에 서더라도 약간 키가 좀 크신 분들은 이제 허리 라인에 위치할 정도로 굉장히 차체가 낮게 네. 형성이 되어 있고,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옆면도 한번 살펴봤으니까 네. 뒷면으로 한번 넘어와서 또 한번 살펴보시죠. 네. 자, 굉장히 날렵한 모습으로 네. 이제 뒷면까지 넘어왔는데, 네. 자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저는 테일램프가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은 원래 이 F사의 테일램프는 좀 동글동글하게 좀 그런 좀 전통적으로 그런 디자인을 썼는데 요번에는 조금 각을 살린 사각형 형태의 그런 테일램프가 두 개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는 요 범퍼 라인 쪽으로 머플러가 두 개가 또 나와 있어요.
보통은 머플러는 보통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잖아요. 네, 밑에 위치하죠. 그렇죠.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머플러가 범퍼 쪽에 위치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위에 있는 이 건의 부분입니다. 네. 즉 이 부분이 주행 중에 아래로 내려가면서 네. 이게 딱 닫히게 돼요. 오, 왜 그러는 거죠? 이게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F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이기도 합니다. 셧 오프 건이라고 주행 중에 차량이 보통 이런 스포츠카들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300km 이상 넘어가면은 차가 뒷부분이 좀 많이 날라요. 그런데 이 뒷부분을 좀 이렇게 눌러주는 게 힘이 필요한데 이 네. 다운포스 힘을 내주는 게 바로 이 건이가 밑으로 내려가서 딱 문을 닫아주면서 네. 공기가 위쪽에 와류가 되지 않고 다운포스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 이게 바로 굉장히 F사가 신기하다.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을 합니다. 전 아까부터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주유구가 두 개인 건가요? 그렇죠. 양쪽에 동그란 주유구 모양의 두 개가 있죠. 이 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하이브리드 뜻이 뭐죠? 하이브리드 이 엔진과 그렇죠. 전기 모터에 합해서 맞아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답.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전기도 먹고 뭐 일반 휘발유도 먹고 네. 그러면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구멍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 이게 바로 두 곳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네, 한번 어떻게 열어볼까요? 생겼는지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쪽 차량을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주유구예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휘발유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곳은 전기 포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는 일반 그 인프라가 있잖아요. 전기 딱 충전기를 딱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안쪽에 타서 네.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볼까요? 네, 그럼 한번 타보실까요? 제가 운전석에 앉을게요. 좋습니다. 네, 한번 앉아보세요. 한번 앉아봐야겠어요. 이럴 때. 생각보다 좌석이 편안하네요. 와, 그럼 어떠세요? 앉는 그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낮긴 한데요. 네. 생각했던 것보단 편한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시네요. 제게 될 수만 있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앉았으니까 네. 이 차량의 한번 내부의 어떤 그 기능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전에 주행 모드 네. 설명했었잖아요. 주행 모드도 그럼 터치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터치로 바뀝니다. 오. 지금 보시면은 요 계기판 화면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지금 주행 모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주유 표시, 그다음에 배터리 표시 두 개가 표시되어 있고 네. 지금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브리드다라고 표시가 되어 네네, 있죠. 저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 하이브리드라는 표시는 바로 여기에 있는 H자. 네, 요거 버튼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우리가 요거를 한번 버튼을 바꿔볼게요. 네. 다른 버튼들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가지가 뜨네요. 이건 뭐죠? 모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이 드라이브 모드고요. 아.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하이브리드 모드.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퍼포먼스 모드. 그 맨 위에 있는 게 바로 퀄리파잉 모드. 아. 여기서 이 드라이브 모드로 해놓고 네. 우리가 주행을 하면요. 네. 25km까지의 거리를 총 최고 속도 135km의 속도로 오.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전기 모터로만 구동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모드면은 그 전기차 모드로 달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전기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드는 말 그대로 이 전기차와 이 내연기관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고 가장 맨 윗단에 있는 퀄리파잉 모드를 보시면 네. 이 모드가 전기차에 있던 그 220마력의 네. 힘과 또 이 출력들을 모두 다 끌어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합쳤을 때 1000마력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정답. 오. 그렇게 해서 1000마력짜리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로 100은 2.5초. 눈 깜짝할 사이에 100km가 되는 거고요. 와, 2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6.7초에 불과합니다.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도달을 하네요. 그렇죠. 자, 그런 기능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F사의 모토가 바로 그겁니다. 눈은 전방에, 네. 손은 스티어링 휠에. 무슨 말이냐면 이 눈은 굳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분산하지 않고도 이 스티어링 휠 하나로 모든 게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의미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으로는 또 네. 이런 다양한 버튼들. 그러게요. 다른 차량이랑 좀 다르게 이 휠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맞아요.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버튼들을 돌리면은 웻, 그다음에 스포츠, 레이스 이런 모드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와이퍼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 방향 지시등도 안쪽에 다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운데에는 이렇게 노란색의 예, 이런 엠블럼이 들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는 이 가운데 센터 패시아 쪽 보면 이 센터 이 콘솔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콘솔 부분에서 요거 굉장히 예쁘죠. 네. 네. 근데 이게 장식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뭐죠? 키였죠. 맞아요. 이거를 아랫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빼면은 네. 네. 이렇게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키가 나옵니다. 네. 이 디자인 보시면은 굉장히 뭔가 갖고 싶은 또 일부러 여기에 그런 가질 수 맞게 없는. 또 넣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나 봐요. 맞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또 디자인 해놓은 것도 어떤 디자인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변속기. 네. 변속기도 굉장히 좀 뭔가 느낌이 네, 손가락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손가락 하나로 네. 까딱까딱까딱 하면은 다 움직일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등은 여기에 위치해 있고 컵홀더 하나가 있고요. 네. 앞으로는 수납 공간이 좀 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기본적인 특징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네. 또 기본적으로 또 한번 살펴볼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제가 듣기로는 이 차가 사륜구동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착축 사이에 이게 전기 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 모터로 이제 구동하다 보면은 이제 사륜 구동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동을 할 때 굉장히 응답성이 좋게 바로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힘까지도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더 앉아있고 싶은데 저희가 더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만 내려서 또 전기차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러시죠. 그러면 저는 좀 엔진 소리가 듣고 싶거든요. 네. 한번 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네, 운전석에 앉으셨으니까 직접 켜셔야 돼요. 네, 브레이크에 발을 쭉 누르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엔진 버튼을 눌러보세요. 우와. 이 떨림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데요? 굉장하게 지금 떨림이 느껴지고 있고요. 네. 네, 이 엔진음을 들으면서 네. 다음 토크로 이어가 보시죠. 이야기로 네, 넘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슈퍼카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나윤석 자동차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동차 칼럼니스트 나윤석입니다. 네, F사 역사상 최초로 양산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왔는데요. 현재 시장과 마니아들 사이에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게 좀 많이 궁금해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존의 그 전통적인 그런 어떤 스포츠카에 대한 감성들을 좋아하시는 부류가 있는데 그분들께서는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뭔가 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오히려 이런 전기차 하이브리드카의 어떤 그 장점들이 너무 많다. 특히 슈퍼카임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굉장히 뛰어난 점들, 그리고 도심에서는 굉장히 조용한 점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결합이 되면서 오히려 더 선호하시는 그런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번 F사 모델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이 브랜드와 슈퍼카 업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 전동화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제는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 슈퍼카 브랜드의 성격에 맞게 가져갈 것이냐.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페라리에서는 항상 자기의 브랜드의 간판이 되는 모델들을 한정 모델로 생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전에 생산되었던 라페라리라고 하는 슈퍼카가 있어요. 그 차에서도 이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SF90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거는 뭐냐면은 집에서 충전을 해서 순수하게 전기만 가지고도 시가지에서 한 25km 정도를 전동 모드로만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할 때는 엔진의 힘과 전기의 힘을 합쳐서 그러면은 1000마력이 나와요. 그 힘을 내가 원할 때에는 옛날 엔진차보다도 훨씬 더 민첩하게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한테는 불편함을 덜 끼치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도 이렇게 지면서 동시에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찾은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슈퍼카 브랜드들이 SUV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내연기관과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뭐 구체적인 수치로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건 조금
정책적으로나 또 이제 환경적으로나 이런 규제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봤을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좀 과정인 것 같고요. 그 전기차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으로 이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하이브리드는 이제 이런 전기차의 어떤 그 친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연기관의 어떤 저 퍼포먼스들 이런 두 가지 어떤 장점들이 다 결합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전기차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그 중간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SUV라던가 뭐 이런 뭐 일반 차량들 그리고 이제 슈퍼카, 뭐 전기, 뭐 이런 스포츠카들 이런 차량들이 다 이제 전기차로 이제 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유럽에서 어떤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환경 규제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좀 많이 저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규제와 함께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F사에서도 순수 전기차를 만날 날이 머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내놓은 건 향후 F사의 로드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일 텐데요. 앞으로 F사의 계획은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F사가 밝힌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030년부터는 순수 전기차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순수 전기차로 가기 전에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약 전체 출시되는 차량이 한 60% 가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F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빠른 그런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35년에 내연기관 차량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걸까요? 이게 내연기관이 100% 사라진다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엔진만 달고 나오는 차는 없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과 모터가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한 출력을 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서도 일반인들한테 얼마나 정기적인 부담이 없으면서 정말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필요한 차를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겠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부터 시작을 해서 순수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까지 이렇게 전기의 도움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되 엔진의 비율이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솔루션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흐름이 과연 슈퍼카 마니아들에게 그 욕구를 충족할 수가 있을까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내연기관 차량에 갖는 매력이 있잖아요. 아까 송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슈퍼카 마니아들 입장에서는 전기가 들어간다는 게 뭔가 순수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 맞아요. 이러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닙니다. 그래도 충분히 재미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방어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다른 의미로 전기가 들어가면 더 좋아지는 게 있어요 라는 부분을 이 SF90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차는 4륜구동인데 앞바퀴에는 좌우에 모터가 하나씩 그리고 뒤에는 엔진과 전기 모터가 같이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이 전기 모터는 엔진에 비해서 훨씬 반응이 빨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예리하고 정교한 조종 성능. 이거는 엔진만 가지고는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즐거움이 생긴다. 그리고 앞에 모터 2개가 들어가니까 4륜구동을 되게 간단하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치 운전을 더 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는 슈퍼카의 새로운 면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더욱 많은 즐거움을 준다는 면에서는 슈퍼카가 잘못된 게 아니란 뜻입니다. 네. 또 전기차는 배터리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배터리의 기능이나 크기뿐만 아니라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리도 궁금합니다. 이 배터리 관련해서 슈퍼카 업계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뭐 배터리 하면 또 우리나라 K 배터리가 또 워낙에 또 강세고 하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배터리에 차지하는 그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차체의 가장 그 아랫부분, 그쪽에 이제 놓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슈퍼카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 차체 시트 포지션 자체가 슈퍼카는 좀 이렇게 낮게 이렇게 깔려가는 그 느낌들을 원하시는데 그 자체가 조금은 높아질 수 있는 시트 포지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하신 분도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이 스포츠카를 좀 만들게 되면은 보다 더 다양한 디자인의 차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의 어떤 그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스포츠카에 어떤 맞는 전용 전기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그에 못지않은 더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슈퍼카 외에도 픽업 트럭이나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과정 자체가 워낙에 지금 대세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승용차뿐만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스포츠카들 그리고 픽업 트럭 같은 그런 좀 약간 실용성을 더 강조하는 차량들 그리고 뭐 더 큰 차들도 있어요. 버스도 있고 수소버스긴 하지만 버스들도 있고 뭐 이런 큰 차들, 작은 차들 상관없이 이제 전기차가 워낙에 많이 또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좀 따져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기차 하면은 그 디자인 자체가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줘야 되고 뭐 이런 느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조금 거부감이 생기는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디자인도 꽤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그런 출시를 앞둔 디자인들도 살펴보면은 굉장히 예쁘고 또 이렇게 호감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도 많이 심어놨고 그래서 내연기관의 어떤 그런 뭐 장점들, 그런 감성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전기차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에는 SUV, 픽업 트럭, 이런 차의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기술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어떤 시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요? 사실은 이게 전기차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엔진만 전기로 대체하느냐 이것만 가지고서 얘기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래차라고 하는 얘기에 전기차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떠한 자동차들이 우리 옆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면은 어쩌면 완전히 운전사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기차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환경이나 옆에 있는 이웃들에 대한 불편함을 전혀 끼칠 걱정을 하지 않고 전기로 달리지만 순수하게 내가 달리는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레벨 제로의 전기차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기차, 미래차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면서 갈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는 게 우리가 이 자동차 레이스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F1 있지 않습니까? F1이 이미 10년 전부터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전기차가 되었던 미래차가 되었던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소비자한테는 더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F1 시장에서는 이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도입이 되면은 그 시장이 사양길로 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를 쓴다라는 게 전기를 그냥 만들어 쓰는 것도 있지만 버려지는 에너지를 어떻게 회수해서 나중에 더 잘 쓸 것이냐. 사실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차는 더 강력해지고 더 빨라지고 결국은 더 재미있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결국은 한 가지 이야기로 통하는 겁니다. 네, 이런 자동차의 변화가 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시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미래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미래차가 어떤 모양을 보여줄지 이렇게 F4의 SF90처럼 그 끝단을 보여주는 차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정말 작은 초식동물 같은 조그만 전기차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보다 훨씬 더 자동차라는 것의 외연이 다양해지고 넓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떤 길로 갈 것이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기대할 게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핑이나 차박 문화가 굉장히 또 이제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한번 좀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전기차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뭐 가전기구들을 전기차에 이제 콘센트 연결을 해서 충전도 하고 이제 구동도 하고 이런 것도 봤어요. 근데 그게 정말 현실이 되는 지금 상황이 왔거든요. 네, 그만큼 전기차는 정말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그런 파워백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니까 이 앞으로 이 세상은
보다 더 편리해지고 이제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집에 안 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차가 집이죠. 자동차 있으면 되겠어요. 굳이 집 안 사도 됩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대중화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명 슈퍼카 브랜드들이 줄줄이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엔진 소리를 넘어서는 다른 매력으로 자동차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덜란드의 문화학자 요한 호이징가는 놀이 속에서 문화가 발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서 자동차가 어른들의 가장 비싼 장난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시에 문화를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장난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문화를 흡수하고 동시에 문화를 이끌어 나갈지 궁금한데요. 비젠라이프에서 이 변화를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